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준이 새로 발표를 했죠. 대차대조표 새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월 16일자 기준이고요. 지금 8조 6,890억 달러의 자산이었는데 지금 1주 사이에 8조 7,800, 그러니까 1,000억가량,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자산이. 즉 양적 긴축은 연준의 자산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국채를 좀 줄인다는 뜻은 만기가 되는 것을 재연장을 안 하는 방식이죠. 이게 어찌됐든 국채를 줄이면서 이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지난주 대비 3천억 늘었는데 요번 주 1,000억이 또 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지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거죠. 쭉 긴축을 해오다가 지난주에 3천억 달러가 늘었는데 이번 주는 1,000억 달러가 또 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연준의 대출이죠. 대출된 부분에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네, 이 부분이죠. 그때 여기서 재할인 창구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BTFP, 그 다음에 FDIC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부분이 주요 골자였고요. 새롭게 바뀐 지금 3월 23일 기준의 재할인 창구 또는 BTFP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금자 보험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화된 내용을 좀 보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대비 이제 새롭게 바뀐 금액이고요. 재할인 창구 금액은 조금 줄었죠. 대신에 이제 BTFP도 조금 늘긴 했지만 약 한 400억 달러 수준인가요? 그리고 예금보험 관련해서도 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늘고 재할인 창구가 좀 줄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늘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아까 여기서 1,000억 달러 수준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더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저번부터 계속 강조했던 드디어 이제 RP 잔고가 변화가 의미 있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번께 이게 지금 최근 자료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비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RP에서 600억 달러 수준이 새롭게 급하게 잡혔죠.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물론 지금 이 RP라든지 또는 지금 재할인 창구 이런 등등 이게 이제 하루짜리, 그러니까 이길물이죠. 오버나잇 관련해서 그렇게 기간적인 부분의 영향으로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긴 하지만 재연장이 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적 긴축의 정도가 둔화되는 것만은 계속 지금 동일한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네, 물론 레포는 보통 오버나잇으로 하루 정도로 계속 재연장을 해야 되고 경쟁 입찰로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조달 비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재할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부분은 만기가 보통 한 90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레포보다는 좀 길고 금리 자체를 90일 동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글쎄 안정성에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레포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레포보다 먼저 재할인 창구를 이용했던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레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 문제는 쉽게 이제 사그라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이 RP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600억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600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건데, 이 RP 시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 심지어 헤지펀드까지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게 급할 때 이제 연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연준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프라이머리 딜러랑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죠. 지금 연준의 대차제대표 상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게 연준의 대차제표에서의 레포, 이 RP는 자산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영래포는 지금 부채 항목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RP는 참여기관이 은행뿐만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 RP에 참여를 했는지 또는 연기금, 보험사가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모양새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연준은 지금 RP가 자산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자산 항목으로 레포로 인식할 수도 있고 빌려받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항목으로 영래포로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은행 간 거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연준이 이 레포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중에 은행이나 다양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연준의 영래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받았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을 흡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준의 이 레포 계정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단기자금 거래 시장에 있어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인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페드, 연준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래를,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지금 특히 이제 레포만 볼게요. RP만 보게 되면 6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자산이 늘은 것이죠. 자산이 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같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 레포 600억이 는 건 부채 어디가 늘었을까요? 바로 지급준비금에서 600억 달러가 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지금 RP가 이렇게 찍혀버리면 60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급준비금이 찍힌 거고 이 연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려준 돈, 나중에 갚은 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대 입장이 되겠죠. 은행에서는 만약에 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영래포로 부채 항목에 잡히게 되고 또 준비금이 자산에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게 은행에서는 자산,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걸로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증가가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행하고 연준 모두 대차대조표가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지금 이 레포 거래가 은행이 받았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MMF가 이렇게 영래포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래포의 자산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감소는 지금 수준에서는 바텀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의 긴축의 강도가 어느 정도 그 한계점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의 이제 레포 자산 항목의 이제 의미 있는 증가는 어느덧 연준 긴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숫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연준의 이게 영래포가 증가를 하면 지급준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계속 지금 2주 연속으로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연준은 사실상 유동성을 빨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전환의 시점에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RP라든지 재할인 창구 관련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BTFP 같은 경우는 기간이 1년이라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렇게 국채를 매입함으로 인한 양적 완화다라고 설명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지금 영래포만 증가하며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던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뚜렷한 변화가 모멘텀의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한 주간 대차대조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